자, 여기서는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라는 게 뭔지부터 좀 봐야 되겠죠.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함수를 정의할 때 어떤 걸 쓰냐면 x하고 y라는 변수를 씁니다. 그죠? 근데 이 x, y라는 변수가 보통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관계식을 가지고 있죠. 그죠? 어떤 관계식. 그죠?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함수식이라고 합니다. 함수식. 그런데 XY가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식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자, 보통 변수 T, 어떤 문자를 매개로 해서 T라고 많이 쓰고요. 매개로 해서 X하고 Y가 그 문자에 대한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X는 어떤 함수, T에 대한 함수 FT, 그리고 Y가 어떤 함수, 어떤 T에 대한 함수 GT,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FT와 GT의 관계에 따라서, 이 관계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 X와 Y의 관계가 결정이 되는 형태예요.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거를 요 함수 요 자체를 이것을 요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타낸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갑니다. 얘를 미분해야 돼. 미분.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x 이퀄 ft, 그리고 y 이퀄 gt가 모두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고, 미분한 결과 중에서 f't는 이게 뭐냐면 x에 대한 함수예요. x에 대한 함수인데 f't, 이 프라임을 좀 다시 써볼게요. 프라임 t 이렇게. 자, f't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것은 x하고 y일 때 x가 정역이고 y가 치역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이렇게 돼버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dy dx를 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dy dx를 구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거를 t가 매개로 되어 있으니까 dy dt 나누기 dx dt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근데 dx dt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거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f't가 나오겠죠. dy dt는 y를 g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g't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f와 g를 각각 미분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뭐 이제 분수식으로 표현한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dy dx, 즉 이게 미분이 되는 겁니다.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f't가 0이 아니다라는 것도 여기 f't가 분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 프라임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째서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걸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제 그 합성함수 미분법을 생각했던 걸 한번 해볼게요. dy d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증분 b죠. 델타 x분의 델타 y. 맞죠? 그런 다음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런데 델타 x와 델타 y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고요. 증분이 t를 매개로 갖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것은 x는 델타 t에 대해서 별도의 증분 관계를 갖고요. t와. 그리고 y도 t와 별도의 증분 관계를 갖습니다. 맞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함수가 따로 정의되어 있는 데다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증분에 대한 비율,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t가 0으로 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세요. x 이퀄 ft잖아요. x 이퀄 ft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미분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연속인 함수예요. 연속인 함수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연속인 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x의 값이 이쪽으로 가까이 오면, 자, 여기서 요렇게 해볼게요. 여기랑 해볼게요. 그러면 x의 값이 이렇게 가까이 올 때 여기 y의 값에 해당되는 것도 가까이 올 수밖에 없어요. 끊어지지 않으니까.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x, 이게 델타 t가 되고 이게 델타 x가 되는 거죠.
그죠? 델타 x가 0으로 가버린다라는 얘기는 델타 t도 0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점이 이렇게 모이게 된다는 거죠. 이 녀석으로. 그러면 y 값이 아주 가깝게 가까워진다라는, 그러니까 같아진다라는 것은 t의 값도 가깝게 같아진다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함수인데다가 연속인 함수라서 미분 가능하니까. 되겠습니까? 합성함수에서도 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써주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리미트 델타 t가 0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x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y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x가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수렴합니까? 네, 수렴합니다. 그죠? 그리고 왜? 미분 가능하니까. 델타 t분의 델타 y가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수렴합니까? 네, 수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리밋이 이쪽으로 분배가 되고 이쪽으로 분배가 돼서 각각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y, 그죠? 그리고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뭡니까? 여기 썼던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dy dt예요. 이게 dy dt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dx dt가 되는 거죠. 되겠죠? 이거는 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y를 t에 대해서 y 꼴 gt이기 때문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g't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이퀄 ft이기 때문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f't가 된다.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각을 미분한 다음에, 자, x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x의 함수, x에 대한 t의 함수의 미분을 분모에 넣고요. 자, y가 분자, 이게 정확하게 분수는 아닌데 dy, dx 분수로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분수는 아니에요. 근데 위쪽에 y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마치 분자인 것처럼 y의 t에 대한 함수의 미분 도함수가 이제 분자에 오면 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매개변수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봤고요.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t에 대해서 이제 t라는 매개 변수로 나타내지는 함수입니다. x가 ln t 플러스 t이고요. 그 다음에 y가 2의 t승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dy dx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dy d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dx dt가 분모로 가고 dy dt가 분자로 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했을 때, 자, x를 먼저 t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ln t니까 t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미분하면.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2의 t는 그대로 나오고 이게 ln 2 이렇게 나오겠죠. 맞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t분의 1이라는 게 있으니까 t를 양변에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t분의 1이 나오니까요. 자, 1 플러스 t 맞겠죠? 1 플러스 t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t가 곱해질 겁니다. 그죠? t를 앞변에 곱해 볼게요. t 그리고 2의 t승 곱하기 그리고 ln 2.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분모가 f't가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f't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보면 f't가 뭐가 나오냐면 t 이렇게 되는 거죠. t분의 1 플러스 1이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t의 범위가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t가 여기서 이 ln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t가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맞겠죠? 요거는 실제 여기 안 나와 있더라도 t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당연히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t가 1 플러스 t 아니고 t분의 1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기 지금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얘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자, 설명을 좀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진수 조건 때문에 t가 0이므로 t가 0보다 크므로 이게 우리 t분의 1 플러스 1은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써주면은 더 명쾌해지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t라고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t라고 해버리면 t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t분의 1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t가 0보다 큰 경우에도 1이 돼버리면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t가 1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문제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ft가 f't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들을 놓치지 않고 꼭 문제가 없도록 이런 조건들 챙겨야지 소수령 문제 풀 때도 감점을 당하는 일이 없이 다 만점을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